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해커스 군무원 쉬운 국어 신민숙입니다. 네, 오늘은 26년도 군무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커리큘럼 잘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1년 동안에 자기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좀 표기를 한번 해봤어요. 군무원 국어 문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공부하냐. 뭐 일명 또 어떤 단원을 공부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문법, 독해, 문학, 그 다음 어휘, 장문학법 이런 걸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면 가장 큰 틀은 문법 독해예요.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가는데 근데 뭘 얘기하려면 문법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공무원 국어와 군무원 국어는 다릅니까? 달라요. 공무원 국어는 독해 중심이에요. 사고력을 측정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군무원, 우리가 하는 군무원 국어는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냐면 암기랑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 쪽 같은 경우에서는 그쵸? 우리 공무원 그죠? 국가직, 지방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문법 같은 경우에도 지문에서 다 내용을 줘. 그리고 지문을 활용해 가지고 여기 한번 대입해봐. 이런 식인 거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그들은 작품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나오는 거 무슨 우리가 시 같은 걸 공부할 때 눈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있는 새의 의미가 뭐냐 상징하는 바가 뭐냐 작품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문학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정보를 다 줘. 이거는 그러니까 해설을 다 줘. 그 시랑 관련된 해설들을 쫙 다 줘. 그래놓고 내용일치로. 그 해설해 놓은 게 맞니 틀리니 내용일치요. 결국 문학 작품 공부 하나도 안 한다는 소리 돼요.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작품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요. 어느 측면이 가장 다르냐? 문법과 문학이 가장 다릅니다. 문법과 문학이. 문법은 군무원이 더 많습니다. 암기해야 될 것도 훨씬 더 많고 많아요. 문학도 군무원이 더 많습니다. 작품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너무 막 속상해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공부할 땐 힘들어요. 시험 볼 땐 편하실 겁니다. 처음 공부할 땐 너무 힘들지만 나중엔 정답 다 보여요. 문학, 아이고 문법, 외워놓고 내가 반복을 하면서 학습해 놓잖아요. 정말 내가 고득점으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문이 새롭게 나오는 거야. 독해가 맨날 독해잖아. 새롭게 나와. 그러면 그날의 컨디션 혹은 내가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문해력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문해력은 그렇게 금방금방 늘지 않거든. 그래서 그날 들어가서 내가 새로운 지문을 맨날 봐야 되기 때문에 국어가 그렇게 점수가 그냥 보장된다. 이건 잘 아니야. 하지만 워낙에 국어 잘하시는 분 빼고는 보장된다. 그치만 우리는 뭐냐면 그들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법과 문학인데 이거는 그냥 성실도 문제예요. 성실히 잘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점수 무조건 낼 수 있어요. 고득점 노릴 수 있어요. 힘들어도 결과는 달다. 그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 개가 되게 우리가 이렇게 요거랑 요거와 공무원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 요거를 먼저 얘기 드려요. 그런데 뭐는 되게 크냐면 문항수로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문법과 독해가 문항의 개수로는 가장 많습니다. 다른 점은 공무하고 다른 점은 문법과 문학이지만 개수.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은 쪽은 우리가 군무원 쪽에서 문항수 많은 거는 요거랑 요거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있는데 처음에 문법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법이라고 하는 거 뭘 배우느냐? 이런 거 배워요. 발음, 품사,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 등등등등 외울 거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무조건 문법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법에 암기해야 할 바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좀 필요해요. 까먹거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문법부터 공부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이렇게요. 어휘 말해볼게요. 표준어 있고요. 그러니까 맞춤법이에요. 맞춤법. 육개장이라는 걸 아이로 쓸 거니 여의로 쓸 거니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어 그거 다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한자서와 한자어 살아있어요. 아, 이것도 공무원하고 많이 다른 점이네요. 공무원은 한자성어 한자어 이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군무원 나와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한자성어는요. 300자. 우리 한자성어 300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한자어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아요. 이게 줄일 수가 없어요. 300개만 하세요. 이런 걸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어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 기출문제나 이런 이때쯤 가서 제일 잘 나오는 것들 그거 몇 개만 한다. 그러니까 약간 포기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거 하는 시간에 차라리 행정법이나 행정은 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원래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어, 한자성어는 공부합니다. 한자어는 나중에 잘 나오는 거 몇 개만 묶어서 가자. 일단은 한자성어랑 표준어만 공부하자.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독해 가겠습니다. 독해 내용일치, 추론하는 것, 순서 배열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근데 무작정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수업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추론하기는 지문부터 본다. 그러니까 선택지부터 볼래? 지문부터 볼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추론하기는 지문부터 보라 그래요. 지문부터 보자. 근데 내용일치 문제는 선택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부터 보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어떤 지문을, 어떤 문제를 내가 똑같은 독해 문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지금 그걸 접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맞출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기 각각의 독해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독해는요. 일반적인 글 읽기랑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본다든가 아니면 보통 때 신문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읽는 그런 읽기와 일상생활에서 읽는 읽기와 시험을 보기 위한 읽기는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있는 것은 그냥 쭉 서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꼼꼼하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흘리면서 그냥 슉슉슉 보기도 하고 이래요. 하지만 우리의 시험 보기 위한 건 뭐냐면 정확하게 볼 건 보고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 넘어가고 이 스킬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야?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꼼꼼히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힘들다고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막 뒤섞여서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흩날리면서 보고 중요한 거 이거네. 휘날리면서 중요한 거 이거네. 이거 찾았어야 되네. 그리고 그거 찾고 동그라미 1, 2, 3, 4랑 딱 비교해가지고 딱 답잡기. 이 방법을 우리가 스킬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독해에서는. 그쵸? 다음 문학 갑니다. 문학은 고전운문, 현대운문, 그 다음에 여기 산문, 이 운문은 시라는 소리예요. 고전시, 현대시, 그다음에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표 작품을 배우게 될 거고 대표 작품만 배워서 되는 건 아니에요. 개념 같은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직유법이 뭐야? 감정이입이 뭐야? 객관적 쌍관물이 뭐야? 이런 걸 아셔야지 요 부분 가요. 그래서 대표를 공부하고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 내가 익숙치 않은 시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기르는 거. 그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기르는 거는 그건 어느 쪽에서면은 문제풀이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예요? 개념 익히고 대표 작품 익히고 그것도 공부하시는 거. 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장문화법이 있는데 고쳐쓰기 개요작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건 말씀드릴게요. 장문화법은 딱 챕터가 장문화법 이렇게 가 있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얘는 약간 짬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법과 독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의 어느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고 독해의 어느 정도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따로 쓰지 말까 하다가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장문 독해, 장문화법 이런 거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넣은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부분이다. 아주 다른 아주 독단적인 독립적인 영역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장문화법은 결국 문법 독해 쪽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좀 뺀다고 생각하면 몇 개? 4개. 지금 제가 논리 계속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빼고 나면 4부류로 나눠진다. 4단원으로 나눠진다. 5. 문법. 어휘. 한자를 포함한 어휘. 독해. 그리고 문학. 잘 정리되시겠어요? 오케이. 요거는 어차피 문법 배우고 나면 요거 할 수 있고요. 독해 쪽하고도 좀 연결돼서 요거 배우면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우리가 지우면 문법, 독해, 어휘, 문학 4단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수업할 때 맨 처음에 뭐부터 하냐면 얘네 둘을 묶어서 해요. 문법 어휘라는 게 한 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군문 한 권으로 끝, 문법 어휘 한 권으로 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쪽 부분을 2달에 걸쳐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문학 독해 해서 요거를 또 2달에 걸쳐서 해요. 영역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 기본 이론반 수업은 여기 책이 2권이다. 문학 어휘, 그 다음에 여기는 문법 어휘, 그 다음에 문학 독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문학 독해 해가지고 2권을 무조건 공부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가서 뭐 기출문제푼 다 필요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무조건 기본서. 됐죠? 그거부터 공부해요. 다음 여기 내려갈게요. 장문화법이라고 하는 건 여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얘기합니다. 요거요. 논리요. 이게 우리가 요번에 충격받은 거죠. 왜냐면 논리 명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 명제는 피셋이에요. 피셋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지금 공무원에서 5급이나 7급 분들이 시험을 봤던 피셋 시험이라고 따로 있었죠. 그게 올해부터 9급으로 왔어요. 그래서 9급에서도 살짝 피셋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군무원에서는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피셋 유형 낼 거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피셋 유형이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조금 바뀌어서 우리도 그거 도입할래 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7급에서 그 논리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여태까지 유형해놓고 우리가 여태까지 냈던 유형하고 좀 다르게 이것도 이제 포함할 거야. 이런 걸 얘기해야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이거 공부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요번에는 그런 걸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렸어. 그래서 말합니다. 7급 분들은 기본적인 논리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논리 부분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7급 분들은 논리 강화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논리 강화라고 하는 교재가 있어요. 이 공무원 쪽에서 공부하는 쪽인데 그 교재 그리고 그 강의만 더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급 분들은 9급은 말씀드려요. 9급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9급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9급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7급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은 9급은 요거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4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다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7급은 요거 논리 측면도 하나 더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논리 명제 강화 약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 7급 쪽하고 관련된 얘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요. 요쪽 다 빼고 이건 7급이고 이거는 다 옆에 들어가는 거니까 4가지 측면을 공부하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할 거 많다. 할 거 많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명심해야 될 거. 할 건 많지만 나중에 시험 볼 때 훨씬 편하다. 굉장히 달 거다. 굉장히 달 겁니다. 그죠? 갈게요. 2번째 거요. 단원이에요. 단원별 문항수는 몇 개인가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단원별 문항수 제가 한번 이거는 평균을 냈어요. 한 3년 동안의 평균을 한번 내본 겁니다. 그랬더니 요 정도예요.
우리 25문제거든요. 25문제에서 논리 이건 7급이니까 빼고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다음에 작문화법은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보면 문법이 한 40%. 얘가 50%까지도 육박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한 40%. 이 정도가 나와요. 어유 엄청난 퍼센트를 자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쪽에서 문법 문제 몇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2개. 20문제죠. 그들은 20문제니까 2문제. 우리는 25문제예요. 10개. 가장 많은 문항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문법에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달라. 그다음에 이것도 잘 봐놓으세요. 옛날에는요. 독해 영역이 오히려 우리 군문 쪽에서는 한 2-3문제 확 늘었어요. 이건 시대예요. 독해. 네가 뭔가 글을 읽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를 측정하는 시험이 늘어난 거는 모든 시험에서 그래요. 수능에서도 독해가 중요하고요. 우리 국가직, 지방직 그 공무원들 그다음에 어느 시험이든 독해가 다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발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 독해 영역도 9문제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육박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두 부분만 우리가 해더라도 76%예요. 그러니까 이거 2개는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중요해요. 그다음에 문학 보세요. 아, 요즘에 많이 떨어졌어요. 문학이 한때는 문학이랑 얘랑 바뀌어 있었어요. 문학이 옛날에는 9문제고 독해가 3문제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약간 이게 좀 바뀌어 있어. 바뀌어 있어. 그래서 문학이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 문학 안 할래요 하시는데 이거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특히 군무원은 더더욱 그래요. 어? 이게 평균이라고 써놓은 거죠. 수능에서는 얘네 문제 같은 경우에서 뭐 할 수 있냐면은 문법은 10개, 4개, 독해는 몇 개, 4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하지만 우리는 마음대로 내도 돼. 그래서 문법 이렇게 내다가 갑자기 문학이 여태까지 줄어들어서 문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문학 문제를 갑자기 10문제를 냈어. 그 10문제 다 틀려. 공부한 이유가 없죠. 확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하다못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독해만 100%다 냈어.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건 다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래도 요쪽이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 뿐이지. 이거 그래서 나는 문학 버릴 거야.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문학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휘 3문제. 이 어휘에는 한자 성어 하나, 한자어 하나, 그다음 맞춤법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하나가 다 들어간다. 그거는 거의 계속 나오고 있고 한자 성어 가끔 나왔다 안 나왔다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3개씩은 나와요. 한자 성어 평균적으로 한자 성어 하나, 한자어 하나, 그다음에 표준어 하나. 맞춤법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논리 영역에서 7급에서 제가 한 문제 나왔다고 그랬죠? 이때 나왔을 때 독해 부분 하나 빼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급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정리되셨죠? 오케이. 커리큘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첫 번째는 개념 완성, 두 번째는 실력 완성, 그다음 문제풀이, 그다음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개념 완성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어휘, 문학, 독해 각각의 그런 단원들을 공부를 해야죠.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뼈대가 되는 애들입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력 완성편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각각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그래도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애들. 그래서 문법은 이 처음 배울 때는 정말 기존에 그냥 뼈대만 좀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살 붙이는 작업. 살 붙이는 작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법 실력 완성. 그 다음에 문학 있어요. 문학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뼈대를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좀 살 붙이는 거. 조금 더 어려운 작품. 이런 것들은 좀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 갔어? 한자성어. 여기 어휘붕에 한자성어가 있을 거예요. 어휘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한자성어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건 제가 시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개념 완성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자성어 300은 예전에 제가 강의를 찍어놨거든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다시 촬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그거 보시든가 아니면 그냥 교재만 사셔서 지금부터 외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어휘 쪽에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성어 300,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어휘가 뭐 한 40개 요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애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틀리기 쉬운 거, 혼동하기 쉬운 거 좀 더 나눴습니다. 이거 강의명에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예전 촬영된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예전 그 프린트 그대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빠르게 가가지고 뭐 같은 게 나오냐면 틀리기 쉬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총각무늬 아니면은 알타리무늬. 알타리무 사러 가자. 총각무 사러 가자. 이랬을 때 뭐가 맞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뭐가 맞느냐? 총각무가 맞아요. 알타리무는 틀려요. 쓰면 안 되는 단어야. 그래서 내가 이게 올바른 표기가 뭔지를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프린트로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면 옆에 1강 옆에 보시면 프린트 이렇게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프린트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프린트라도 먼저 머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휘적인 측면 여기서 조금밖에 안 하니까 여기다가 여기 실력 완성 쪽에 넣어놓은 거지만 솔직히 얘네들은 개념 완성부터 먼저 시작해서도 괜찮다. 먼저 시작하셔도 괜찮다. 좋다. 이런 얘기를 보여드려요. 그다음 문제풀이입니다. 문제가 필요한 거 문법 빈출. 얘는 빈출 문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법 빈출. 문제 풀어보는 거야. 실제로 여태까지 암기한 거 테스트 한번. 독해 강화. 독해도 문제를 풀어야죠.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지만 여기서 쭉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러면 어떻게 해. 독해가. 직접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래서 독해 강화라고 하는 측면이 문제풀이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해 강화 이미 제가 찍어놨어요. 이미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독해 강화 책 교재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 않더라도 먼저 하시는 것도 저는 권합니다. 왜냐면 먼저 깨져보는 것도 좋아요. 깨져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내가 난 정말 이런 거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문제 유형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는 이렇게 풀지롱. 그거는 요런 식으로 다가가면 너무 좋지롱. 확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 강화는 하루 한 2지문 이 정도씩은 좀 푸시는 거. 요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 빠르게 좀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가 있네요. 기출문제풀이 얘 같은 경우에서는 말 그대로요. 기출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거. 근데 기출문제풀이에서는 좀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아이고 뭐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거려서 죄송해요. 기출문제풀이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이겁니다. 우리 뭐 17개년 18개년 이렇게 나오는데 10년 전 그런 문제는 지금의 유형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한 5, 6년 정도 요 정도의 문제를 좀 푸시면 지금의 유형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공부한다. 그 중심으로 우리는 푸실 겁니다. 실전 동영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 마판 특기, 특강 이런 것들은 마무리로 우리가 모의고사 풀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면 되게 빠르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내가 빨리 가고 싶어. 그리고 난 좀 빠르게 다 하면서 빠르게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이렇게 가세요. 얘네 이거는 진도 나가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지. 근데 문법 어휘 하시면서 한자성어랑 틀리기 쉬운 어휘 얘네 막 같이 공부하라는 거야. 이거 하면서 막 같이 하루에 2-3개씩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수업으로 독해, 문학 독해가 있을 거거든요. 이때도 같이 계속 외우면서 가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병행하세요 라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병행하세요 이런 얘기를. 이거 안 된대요. 이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병행하세요. 여기 있는 요 2가지를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와서 병행해라. 그리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법 실력 완성하시고 문학 실력 완성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푸시고 그죠? 이거 풀고 계속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다시요. 한자성어 300 틀리기 쉬운 어휘 여기서 얘네 공부하실 때 해요. 그리고 여기 실력 완성 좀 해요. 여기서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독해 강화도 같이 하세요. 독해 강화도 같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얘랑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독해 강화 이제부터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 왜 300개 다 외우고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우리가 다 한번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거 수업 들으면서 이게 4달짜리잖아. 이거 2달이니까. 그쵸? 그러면 모두
독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독해 강화. 하면서 요 두 문제씩 매일매일 풀고 계시라고요.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일 좋은 프로그램. 그죠? 요렇게 간다. 요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요렇게 말씀드려요. 요거 얘네들을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독해 강화. 보이시죠? 빨간 걸로 할까? 빨간 걸로 보여드리면 잘 보일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 프로그램 있죠? 얘는 혼자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 완성을 하던 실력 완성을 하던 간에 내가 수업은 수업 내용 따라가면서 한자성어 내가 외우고 얘도 외우고 독해 강화도 내가 문제 풀면서 실력을 늘리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예. 다음 예. 보이시죠? 그 다음에 문법 실력 완성, 문학 실력 완성 이게 가던 아니 문학 실력 완성, 문법 실력 완성 가던 아시겠죠? 요거 하고 그러니까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요. 이해했죠? 다시요. 얘하고 그다음 얘하고 그다음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가시면 돼. 나머지는 다 똑같이 가시면 되고 얘네만 지금 저기 뭐야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이거는 혼자서 더 추가적으로 한다. 각각 강의는 다 있어요. 강의명 똑같아요. 강의는 다 이미 완료되어 있어요. 강의는 이미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교재만 우리가 해석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하나 더. 근데 그러면 무슨 얘기야? 다 하라는 얘기죠.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추기 위해서 한 문제에서 당락이 막 결정돼요. 진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구간에 따다다다다 있는데요. 그 많은 아니라니까 한 문제가 뭐 아니라니까 왜냐면 비슷한 점수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아니 시험 봤는데 불구하고 다 30점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에요. 어느 구간에 확 몰려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추면 합격권에 들어가는데 한 문제를 못 맞추면 합격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하시란 얘기인데 근데 선생님 저는요 단기간에 해야 되고요. 너무 바쁘고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 이라든가 이렇게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은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별표 쳐놓은 거 보이세요? 그쵸? 별표 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얘네들은 무조건 하세요. 뭐? 얘네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애들입니다. 아니 개념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되니까 실전 동영 풀어보셔야 돼요. 얘기했죠? 오케이. 세 개는 요거 저쪽 이거 최소 커리큘럼. 다음. 근데 선생님 요거보다 살짝 덜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살짝 더. 선생님 조금 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추가 다른 색깔로 해볼까? 추가하는 거 색깔 요거 노란색으로 갈게요. 추가하는 거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하셔야죠. 안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푸세요. 됐죠? 여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은 첫 번째 무조건 해야 될 거, 노란색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다 하시는 게 맞다. 저 잘 정리해드렸어요. 다 하세요. 합격하셔야지.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빈 구석 만드셔가지고 구멍 만드시면요. 그거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하는 김에 진짜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합격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가요. 강의명과 고제명을 말씀해 주세요. 쭉 나와 있어요. 강의명하고 고제명 쭉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써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정성어 300, 틀리기 쉬운 어휘, 혼동하기 쉬운 어휘, 독해 강화 얘네들은 이미 다 강의도 올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아무 강의 안 들어도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도 그냥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요거랑 여기 있는 요거랑 또 빨간색 아니야 이거 노란색
여기 있는 거 요거랑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강화 요거 세 개, 여기 요거 세 개는 아무 수업 안 들어도 그냥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재명들 다 써놨어요. 여기 교재명 똑같은 거 보이시죠? 문법 어휘 한 권으로 고 문법 어휘 한 권으로 또 똑같죠? 그러니까 뭐야? 개념 완성이나 아니면 실력 완성 똑같은 책 가지고 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기 뒤로 가서 소통 방법도 다른 방법 뭐 쓸까요? 학원에 제가 계속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래서 소통 방법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네이버 카페요. 얘가 가장 우리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를 들어오셔가지고 카페에 그 등록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요. 여러 자료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질문이 거의가 훨씬 빨라요. 왜냐면 조교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거기서 제가 자료 배포도 쫙 하고 이벤트도 쫙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네이버 카페에 신민수 국어 치면은 거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이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들어오셔도 돼요가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들어가시면 신민수 국어 1, 신민수 국어 2, 신민수 국어 3, 신민수 국어 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침마다 제가 문제를 보내줘요. 속담, 맞춤법. 우리가 뭐가 나왔까? 알타리 무가 맞아? 총각 무가 맞아?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육개장 쓸 때 말이야 사람들아 이게 물어보는 거야. 육개장을 쓸 때 요렇게 쓰는 게 맞아? 아니면 육개장 쓸 때 요렇게 쓰는 게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육개장 어떤 걸 써요? 요렇게 쓴다고요. 요렇게 쓰지 않는다. 뭐가 맞고 틀려? 고르라는 문제를 아침마다 드려. 몇 개? 5개. 맞춤법 3개. 속담 하나. 속담도 알아야 되니까 우리. 그리고 뭔가 이렇게 틀린 거 하나, 문제 푸는 거 하나. 아침에 버스 같은 거 타고 지하철 같은 거 타면서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 이용하라고 문제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는 절대 채팅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도 달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정말 문제만 제공해드리고 제가 뭔가를 알려드리는 공지사항만 알려드리는 공지사항도 많이 뜨지 않아요. 거의 문제만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 똑같아요. 1, 2, 3, 4, 5, 6이 다 똑같은 자료가 가는 거니까 1이든 2든 3이든 남아있는 자리 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다 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네이버 카페 얘기했고 그다음에 유튜브는 좀 재밌는 거 올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한자 같은 것들이 좀 올려져 있고 어휘 같은 게 좀 올려져 있어요. 가끔가다 좀 보시면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 오토 채팅하고 네이버 카페는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자료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겠어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군무원 힘들어요. 모든 시험은 다 힘들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빡세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면 시간만 날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다. 그것도 군무원 한다. 저와 함께 꼭 하세요. 이건 그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붙어요. 열심히 하신다면 책임져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요. 이빨 물고 시작하세요. 독하게 하세요. 공부를 안 해도 힘들고요. 해도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해. 그리고 합격하는 게 나아요. 하지도 않고 힘든데 떨어져? 그런 건 생각지도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늦게 시작하는 분들 어떤 분이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한다면 저는 합격 반드시 보장할 수 있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신다고 한다면 전 보장합니다. 진짜 국어 점수만큼은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군무원 대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독한 마음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커리큘럼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뭐 또 다른 이야기들, 안내 이야기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